좋아요, 구독. 일단은 뭐, 시간에 어제 같은 경우 또 움직여줬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제 3월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지 못한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가 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못했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연된 이런 기업들이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하락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 기업들이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과 함께 좀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이제 탑5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맨 처음으로 이제 SU 홀딩스라는 종목을 볼 수 있어요. SU 홀딩스도 보면 아시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일단 환기 종목이고 뭐 이런 종목들은 이 리스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전체적인 실적이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면서 차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데, 역시 어쨌든 감사 보고서 자체는 뭐다 적정으로 뜨면서 상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에 또 움직이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삼보산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제 뭐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미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급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역시 이제 장 마감하고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이 상장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역시나 추가적인 상방 나와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파미셀이나 세 번째 또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제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슈를 떠나서 일단 실적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상장 시즌이 다가오면서 무너지는 종목들이라 보시면 좋고요. 파미셀 역시나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뭐하고 있다. 장 마감하면서 감사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면서 그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역시나 상장 유지되기 때문에 또 이제 수급들 들어와 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소록스. 자, 소록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사실 뭐 원전 관련되는 모멘텀, 다시 좀 살아나다 보니까 원전 관련되는 이슈로 올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기름을 들이부는 게 또 뭐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초에 완전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이제 이렇게 완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가 완전히 상패 전에 이제 불꽃빔이라고 해가지고 상패 전에 불꽃을 쏴주고 이제 죽는다. 그래서 이거 상패 될 거다. 뭐 이런 이 악성 루머들도 좀 사실 뭐 돌긴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감사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면서 감사 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역시나 상장 유지, 상장이 지속되는구나 하면서 시간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실리콘2는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이랑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처럼 뭐 무너지진 않았죠. 무너지진 않았고, 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점, 저항대 뚫어내면서 이 실리콘2가 이제 신고가에 대한 패턴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신고가 패턴에서 이제 이 감사 보고서가 이 실리콘2를 좀 더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된 게 뭐냐고 하면은 감사 보고서상에는 이제 이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게 맞지만 거기 뭐까지 추가가 되느냐, 영업이익, 당의 이제 실적, 당의 이제 전년도의 이 영업이익과 올해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비교가 돼요. 자, 그러면서 봤을 때 실리콘2는 영업이익이 이제 직전 연도 대비 영업이익이 4배 정도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이 3배가 증가한 것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추가적으로 붙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은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뭐 실리콘2 이런 애들이 뭐 신고가 랠리로서 이어지는 파동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베스트로 뽑아보고 싶은 종목은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좀 뽑아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자, 기술적인 반등에서 이제 뭐 하방수세 돌파하고 이제 우리 삼각수렴이죠.
삼각지점대를 돌파하고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적인 구간도 맞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제약 바이오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급들, 제약 바이오 업종군들의 이런 흐름이 사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파미제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향후 제약 바이오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베스트로는 파미센이라는 종목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급등 탑5 종목들은 3월에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탑5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파미셀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제약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장에서의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장에서 유의해서 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장에 또 하락했던 종목이 뭐 공시를 통한 뭐 이런 발표다라고 좀 보면 좋지만 여기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 자, 아까 앞에 이제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감사보고서도 제출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시에 따른 이런 주가 변동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첫 번째로 보면 좋은 게 이제 화천기계라는 종목이에요. 화천기계는 이제 어제도 얘기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전날에 시간에 빠졌던 이유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고였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장 이제 또 이제 시간에 빠진 이유가 단기과열 종목으로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서 지정이 돼 버리면은 우리 단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수급들이 사실상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30분마다 체결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이 단타로 들어왔던 이런 단기적인 물량들이 당연히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젠. 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도 시간에 이제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제 화천기계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었고요. 에이프로젠은 지정 예고입니다. 오늘장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단기과열 장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감사보고서를 통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감사보고서를 통한 하락도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하락이 나온 게 무엇이냐를 보면은, 자,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뭐 바닥이기도 하고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명문제약은 이 제약주들의 고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약주를 까보면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치고 실적이 사실 좋은 기업은 없어서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명문제약이 이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22년도 대비겠죠.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감사보고서를 봤더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85%가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반토막도 아니고 마이너스 85%가 아니라 85% 하락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85% 정도の하락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사실상에 굉장히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 거고요. 자, 그거와 이제 별개로 이제 명문제약 말고 이제 또 광명전기라는 종목.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될 부분도 없고 시장에서 이슈적인 부분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시간에 하락을 유도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85% 줄었다라고 하면은 광명전기는 영업이익이 준 거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적자 전환을 해버려요. 적자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자를 전환한다는 거는 이 기업이 아무래도 실적이 너무 많이 안 좋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 실적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적자 기업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광명전기라든지 명문제약은 앞서 시간의 급등주와는 다르게 감사보고서를 통한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온 부분 그것이 리스크가 돼서 시간에 빠진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트라는 종목, 워트라는 종목도 이제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공시가 나오냐고 하면은 분봉상 보면 아시겠지만 동시효과 분명히 약 1850원 정도 있던 이 주가가 동시효과가 끝나자마자 얼마
1620원까지 해가지고 확 무너지죠. 그러니까 확 무너지면서 동시효과가 이제 급변했다. 종가 급변에 따른 이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공시가 나와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가가 급변함에 따라서 이 관련 모멘텀 수혜주들 이 악재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시간에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하게 이제 조심해보면 좋을 종목은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천기계는 일단 지금 단기 과열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일 큰 리스크는 뭐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가가 이미 과거에도 7,000원대에서 무너졌고요. 7, 8,000원대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1,000원씩 올라갔습니다. 7,000원, 8,000원, 그리고 이번에 얼마? 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3,000원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하천기계라는 종목은 매매하기보다는 좀 조심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